그래서 우리 지금 간단한 서버랍시고 해서 어떤 스트링 형식 글자들을 준비를 해놓고 그 글자들을 웹브라우저가 요청을 했을 때 응답으로서 던져주는 거를 같이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그거 내용 지난주에 살짝 구경해 봤었고, 그 다음에 그거랑 이제 우리 알포지 하면서 여러분 경험해 봤었던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필요한 거를 꺼내와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등등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최종적으로 리턴을 하든 누군가한테 던져주든 강의실한테 던져주든 하는 그런 일종의 데이터 흐름 관련한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이번 학기 끝나는 시점에 여러분만의 웹 서비스, 그때는 이제 여러분의 노트북이 아닌 다른 누군가, 다른 핸드폰이라든가 그런 데서 접속을 해서 여러분이 미리 꾸며놓은 데이터들 중에 일부를 보여줘 가면서 웹페이지로 보여줘 가면서 그 사람이 다음번에 뭐 누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서비스를 같이 구성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내용들 우리가 지금 이제 후반부로 돌입하긴 하지만 앞부분 내용들 여러분 혹시나 까먹었다 싶으면 언제든지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후반부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이라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은 가볍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웹페이지 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스타트를 해볼게요. 우리는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뭐 네이버 등등을 사용한다 할 때는 제공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있는 웹브라우저를 켜고 주소창에 네이버.com 치면 네이버라는 뭔가 서버가 나한테 뭔가를 전달을 해주죠. 와 같이 받는 입장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슬슬 그걸 주는 입장으로서 역지사지와 같은 느낌의 생각을 슬슬 시작해 볼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웹 브라우저한테 보내서 사용자한테 최종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웹페이지랑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것들 구경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HTML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네 글자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이거를 직접 우리가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html 파일을 직접 만들어서 거기다가 내용을 채워놓고 그 더블 클릭해서 내 노트북의 웹브라우저로 직접 눈으로 구경까지 해볼 거예요. 를 같이 하면서 몇 가지 요소들을 구경을 해볼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html 파일에다가 내용물을 채워놓고 나중에 확인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서버가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아무튼 웹페이지를 웹브라우저한테 응답으로서 전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웹페이지를 다루기 위한 일종의 시작하는 방법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시도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가장 먼저 .html 파일에다가 내용물을 채워 넣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물을 파일이 아니라 우리의 간단한 서버, 우리 7주차 수업 시간부터 봤었던 그 간단한 서버를 써서 사용자한테 응답을 하도록 만들어 볼 거고, 그거에서 살짝 차관 사항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바를 써서 웹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스타일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Servlet이라는 친구를 추가해보고 그 다음에 .jsp 파일을 같이 한번 추가를 해보고 적당히 사용만 해보고 집에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살짝 복잡한 내용, 이제 웹브라우저의 요청, 이제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바깥으로부터의 입력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수 있나를 간단한 자바 코드 작성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은 요 간단한 서버 사용해 보는 것까지 지금 벌써 18분이긴 한데 요거를 8시 한 10분 정도 안에 컷을 하고 쉬는 시간을 갖는 걸 목표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그 네이버 같은 거 생각해 봐도 막 다양한 버튼들 있잖아요. 뭐 웹툰도 있고 뉴스도 있고 날씨도 있고 등등등 있죠. 그런 거 여러분이 누를 때마다 그때그때 서로 다른 정보들을 담고 있는 서로 다른 화면들을 구경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일단 가장 먼저
네이버.com 하면 항상 비슷하게 튀어나오는, 가끔 이제 국경일이라든가 중요한 날에 테마가 달라지긴 하지만 아무튼 늘 생김새가 비슷한, 사용 방법이 비슷한 일종의 대문에 해당하는 화면이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요즘은 뭐 보통 로그인을 굳이 핸드폰 쓰는 경우에는 이전에 로그인 해놓은 걸 로그아웃을 안 하고 쓰니까 바로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라고 뜨거나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누구한테나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내용들만 대문에 보였는데, 여러분만의 내용, 예를 들면 메일이 몇 통 왔나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해서 로그인을 시도를 하는 그런 느낌의 화면도 역시나 존재하죠. 그 다음에 검색창에 검색했을 때 결과 그때그때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가끔 이제 우리가 주소창에 요상하게 치거나 아니면 네이버 자체에서 살짝 뭔가 실수가 생겨서 오류 메시지가 튀어나온다든가 하는 화면들도 여러분 어쩌면 구경해 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웹 서비스들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들고 있긴 하지만 그것들 중에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서로 다른 화면으로 여러분의 웹브라우저 위에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 이렇게 각각의 화면에다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는 기본적으로 웹 동네에서는 글자들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네이버 녹색 창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다가 녹색으로 뭔가를 띄워야 된다, 여기다가 무슨 뉴스, 어떤 썸네일 그림을 띄워야 된다와 같은 구체적인 일종의 계획, 내용을 글자들로 표현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웹브라우저 한번 켜볼까요? 아무거나 한번 켜보시면, 저는 에지 브라우저를 켜볼게요. 오늘 업데이트를 해서 뭔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메시지 나오는데, 자, 이런 웹브라우저에서 이제 F12 키를 누르시면 뭔가 조금 개발자스러운 느낌의 창이, 요거 크롬도 동등한 느낌으로 뜰 거예요. 그래서 뭐 데브 툴스에 오신 것을 환경합니다 이러고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소라고 누르시면 뭔가 조금 뭔가 좀 코드 같아 보이는 여러 글자들이 잔뜩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얘는 지금 조금 복잡한 페이지라 내용물이 조금 우리가 알아먹기 어려운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잔뜩 들어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웹브라우저 요 가운데 화면으로 보고 있는 저 화면 내용이 구체적으로 요 글자들이 반영된 결과물이다라고 우리가 납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는 우리가 주소창에 뭔가를 치고 엔터키를 쳤을 때 서버로부터 이런 느낌의 글자들을 전달을 받아요. 응답으로서 전달을 받아요. 그 글자들을 읽은 다음에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면 파란색 버튼을 화면 한가운데 살짝 아래에다 보여줘야 되는구나, 여기다가는 무슨 글자들을 무슨 글자체로 어떻게 가운데 정렬을 하든가 해서 보여줘야 되는구나 와 같은 것들을 결정을 하고 그대로 사용자한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괜찮아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막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보고 네이버로 막 사진들 보고 하잖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여기에 그림을 어떻게 띄워야 되냐, 동영상을 무엇을 어디다가 띄워야 되냐, 몇 초부터 보여줘야 되냐 등등이 기본적으로는 글자들로서 기록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런 글자들을 받아서 여러분의 웹브라우저가 각각의 자리에다가 글자, 그림, 동영상 등등을 채워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글자들은 이미 몇 번 다뤄본 적 있죠? 이미 여러분 헬로월드 출력할 때부터, 그 다음에 키보드 입력 받을 때부터 써왔던 그런 느낌의 글자들을 웹 동네에서도 동등하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요건 지금 짚어놓고 갑시다. 여러분 나중에 큰 과제 할 때, 기말 큰 과제 할 때 그림도 띄우고 할 거잖아요. 고양이 사진 넣을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기에 고양이.jpg를 띄운다와 같은 글자들을 적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적어둔 글자들이 웹페이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웹페이지 하면 기본적으로는 글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일종의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웹페이지는 글자들인데 우리가 요즘 받아보고 있는, 여러분 웹브라우저 써서 받아보고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버를 직접 구축해서 웹 서비스를 만들어서 다른 누군가한테 보낼 예정인 그런 웹페이지들은 기본적으로 요 HTML이라는 언어에 입각해서 구성되어 그 내용물을 채워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TML의 L이 랭귀지의 줄임말이래요. 그 앞에가 뭐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 적혀있긴 한데 일단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HTML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은 빠르게 실습부터 하고 살짝 경험치를 채워놓은 상태에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 뭐 메모장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메모장 열려면 뭐 시작 메뉴에다 매 하면 나오잖아요. 뭐 메이플 스토리 같은 거 나오는 친구도 있겠지만 메모장이 나올 겁니다, 아마. 요거를 열거나 하셔서 그럼 여러분 글자들을 적을 수 있죠, 말 그대로. 대충 적은 다음에 컨트롤 S를 눌러서 여러분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하되, 자, 일단 저는 메모장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다른 프로그램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른 프로그램을 쓸 거예요. 치사하지만. 아무튼 뭐 일종의 test.html 같은 느낌으로 파일 이름을 적어주시고 밑에 있는 파일 형식을 모든 파일로 바꿔갖고 저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을 하시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여러분의 노트북에 나만의 .html 파일, 웹페이지에 해당하는 HTML이 입각해서 작성되어 있는 글자들이 담겨 있을 나만의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그걸 더블 클릭하셔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열어보실 수 있어요. 화면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 아무것도 안 적었다면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같이 한번 시도를 해보고 이 뒤에는 정리 슬라이드로 마련을 해놨어요. 자, 저는 메모장이 여러분 보기 불편할 것 같아서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일단 저도 웹브라우저에 띄워놓고 스타트를 할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파일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html 파일,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안에 아무것도 안 적어 놓은 상태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새하얀 창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html 파일도 텅텅 비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원한다면 뭐 한국말 한번 쳐볼까요? 안녕하세요. 물음표 정도까지 적고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하시고 다시 웹브라우저로 돌아가서 아마도 F5로 돼 있을 새로 고침을 누르시면 놀랄만한 변화가 발생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잘 안 된다 하는 친구 있을까? 도움이 필요하다. 나 맥인데 나 맥에 메모장이 없다. 뭐 이런 친구 있습니까? 맥에서 뭐 씁니까? 아무튼 있죠? 정 안 되면 워드라든가 그런 거 쓰셔도 되기는 합니다. 아무튼 저도 F5 눌러볼게요. F5 누르시면 무려 안녕하세요 물음표라고 제가 .html 파일에 적어놓은 그대로를 웹브라우저가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다면 여러분은 이전과는 다른 내용물로서 .html 파일을 채워놓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웹프로그래밍 수업이잖아요. 전반부 왜 웹프로그래밍 안 하냐고 질문을 하는데 이거를 합니다. 기말 때도 요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기까지는 쉽고 우리 헬로월드 할 때는 쉬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이게 뭡니까? .txt 파일이랑 .html 파일이랑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정상이에요. 일단 우리의 웹브라우저는 .html 파일 안에다가 그냥 글자들만 가득 채워 넣어도 그 글자들을 그대로 읽어서 우리한테 보여주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F12를 한번 눌러보세요. 우리의 웹페이지가 보이는 상태에서 F12를 누르시면
자, 요거 안 뜨는 친구 있습니까? 혹시 크롬이랑 에지는 뜨는 걸 확인했거든요. 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쓴다. 액티브엑스가 좋다 하는 친구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아마 다 뜰 거예요. 저랑 비슷한 느낌으로 뜰 겁니다. 어떻게? 요 위에 메뉴들 중에 요소라는 걸 눌러보시면 뭔가 지금 보니까 꺽쇠, HTML 꺽쇠, 헤드, 머리가 있나 봐요. 그다음 바디, 몸통이 있습니다. 마치 거미 같은 느낌이죠? 개미였다면 여기에 머리, 가슴, 배가 있을 텐데 거미입니다. 아무튼 바디 안에 안녕하지 않으세요 물음표, 우리가 .html 파일에 적어놓은 내용물이 담겨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마지막에 꺽쇠 슬래시 html이라고 닫는 꺽쇠에 갖고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들어봤나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요즘은 이거 시사라든가 IT 뉴스에 등장조차 안 하죠. 다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뉴스화가 안 되기는 하는데 여러분 초중고 때 어쩌면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HTML 태그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그럼 태그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TAG. 여러분 예를 들면 옷가게라든가 이런 데서 옷을 고르면 되게 이쁜 옷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요 소매 쪽이라든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요거 가격이 얼마냐 붙어 있는 가격표 같은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뭔가에 대한 내용물을 설명하기 위해 적혀 있는 거라는 의미로 보통 태그라는 표현을 씁니다.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군번줄 역시나 태그라고 부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웹브라우저가 우리가 지금 왼쪽으로 보고 있는 화면을 어떤 느낌으로 인식을 해서 보여주고 있냐. 우리의 웹브라우저는 이게 HTML 웹페이지고 HTML 규격을 준수하는 웹페이지고 머리는 비어있고 우린 아직 똑똑하지 않으니까요. 이의 몸통은 우리 .html 파일에 지정해 둔 그 메시지 단순하게 들어가 있는 게 몸통이다라고 지금 간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까지가 내용물의 끝입니다라고. 지금 보시면 HTML이라는 친구가 맨 위에 있고 슬래시 HTML이라는 친구가 맨 밑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헤드랑 바디에 대해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돼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적혀 있는 것들을 우리가 HTML 태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우리 이거 말고도 다른 태그들을 우리의 .html 파일에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일단 그걸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요거 사실 이전에 몇 번 스포일을 한 적이 있는데 언제 스포일을 했냐면 우리 파란색 주석 적을 때 파란색 주석에서 꺽쇠를 칠 수 있습니다. 막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거를 L4G 설명할 때라든가 등등에 직접 사용도 지금 돼 있는 거 여러분 목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 당시에 썼던 태그 비슷한 뭔가가 사실은 HTML 표준을 따르는 태그였고 우린 지금 .html 파일의 내용물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태그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지금 뭐가 적혀 있든 간에 꺽쇠 한 다음에 B, 소문자 B를 적고 닫는 꺽쇠를 적으신 다음에 적당히 텍스트가 살짝만 걸쳐 있도록 하고 그 뒤에는 꺽쇠 슬래시 B 닫는 꺽쇠를 한번 적어보세요. 마치 안녕하지 않으세요? 에서 안에 해당하는 부분만 별도로 영역을 지정을 하는 그런 비슷한 느낌입니다. 근데 무슨 영역이냐? B 태그를 써서 B에 해당하는 영역이다라고 적어놓는 셈이 돼요. 한 다음에 저장하시고 웹브라우저로 돌아가서 F5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메모장은 자동 완성 안 되죠. 저는 되고 개치사하죠. 근데 방금 제가 보여드린 프로그램 깔려면 1시간 걸리니까 저는 빠른 진행을 위해 생략하고 여러분이 일단 적어봅시다. 자, F5 누르시면 안녕하지 않으세요 라고 여러분이 지금 B 태그인가 뭔가를 적어 놓음으로써 따로 이렇게 구분 지어둔 그 내용물만 굵은 글씨로 우리의 웹브라우저가 보여주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F12 눌러놨다면 이제 몸통 열어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원래는 그냥 통짜 메시지 하나였는데 이제는 메시지 짤막한 거 하나, B 태그를 써서 구성해 놓은 메시지 하나,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메시지 하나와 같이 구분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성공하셨으면 여러분 이제 기말 과제 시작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자,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 손 드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거 그래요?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뭐 HTML이니 헤드니 바디니 막 이런 우리가 직접 적지 않은 뭔가가 보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간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적었던 그 B로 열고 닫고 하는 부분이 요 F12 눌렀을 때 딱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웹브라우저도 그걸 찰떡같이 알아듣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안에 해당하는 저 글자만 붉은 글씨로 표현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마우스로 갖다 댈 때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전체 화면에 어디에 지금 표현되어 있나 같은 것들을 음영으로 왼쪽에 표시해 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럭저럭 편하죠? 요즘 세상 살기 좋아졌습니다. 아무튼 B라는 태그를 활용해 봤어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웹페이지에는 우리의 웹브라우저가 보여주고 있는 이 웹페이지에는 B 말고도 다른 것들이 이미 잔뜩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런 내용들이 보이는 탭의 제목이 지금 요소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요소가 무슨 뜻입니까? 그 디젤 차에 넣는 그건가요? 요소수 한때 난리 났었죠. 아무튼 그게 아니라 영어로는 element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대충 자바 동네랑 비슷하게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웹브라우저한테 웹페이지 내용 글자들을 보낼 때 그 글자들 안에 HTML 태그에 해당하는 글자들을 적어서 택배를 보낼 수가 있어요. 응답으로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웹브라우저는 그런 HTML 태그들이 포함되어 있는 여러분이 보낸 글자들을 읽고 이 웹페이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HTML 요소들의 조합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자바 동네에서는 HTML 태그다라면 일종의 선언 내지는 수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적는 거예요. 웹 서비스 구성하는 사람이. 그리고 지금 웹브라우저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요소는 일종의 인스턴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 태그 내용물들을 포함해서 아무튼 실제로 사용자한테 출력을 하기 위한 웹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실질적인 요소들. 그래서 우리의 웹페이지는 지금 HTML 엘리먼트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헤드 엘리먼트 하나, 바디 엘리먼트 하나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마치 일종의 포함 관계 비슷한 게 지금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하나의 웹페이지는 하나의 HTML 요소예요. 그리고 하나의 HTML 요소는 일단 지금 보는 건 헤드 요소 하나랑 바디 요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막 열었다 닫았다도 되는 것 같아요. 얘는 어쩌다 이렇게 됐니? 아무튼 그리고 바디 요소는 현재 뭔가 메시지들이랑 B 엘리먼트 하나랑 메시지들 하나의 나열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와 같이 여러분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 LMS에다가 여러분 뭐 과제 코멘트를 적거나 느낀 점 적거나 할 때도 이렇게 굵은 글씨 쓰거나 할 수 있었죠. 보통 그럴 때 단축키를 뭐를 씁니까? 그죠? 컨트롤 B 하면 볼드가 되는 거죠. 보통은 걔랑 세트로 몇 가지 기능을 추가로 제공을 하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죠? 기울임체, 보통 이탈릭이라고 말하는 이탈릭체로 보여주거나 하기 위한 HTML 태그 역시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만 올리는 느낌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i라는 이름의 HTML 태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적었다라면 이제 요만 기울임체로 보여주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줄 치는 것도 있죠.
걔는 이제 컨트롤 U 하면 보통 밑줄을 쳐주죠. 언더라인의 줄임말로 해서. 그래서 걔는 이제 U 태그가 준비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밑줄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 굵은 글씨지만 이탈릭, 굵은 글씨지만 이탈릭이고 밑줄이 쳐져 있는 것과 같이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죠. 자, 그런 거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전체 내용을 밑줄을 치고 안만 굵은 글씨, 요만 이탈릭으로 하고 싶다가 우리 목표다라면 지금 현재 요 웹페이지를 어떻게 변경하면 될까요? 그죠? 이 전체를 밑줄을 치고 싶다라면 이 전체가 내용물이 되도록 U 태그를 커다랗게 하나를 구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닫는 태그 뒤에다가 해주시고 이러면 전체가 U 태그의 내용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미 웹브라우저는 그 짓을 잘 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어떤 태그의 내용물로서 어떤 요소의 내용물로서 다른 요소를 포함시키도록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어떤 태그 내용물 적을 때 다른 태그를 적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새로 고침하면 실제로 지금 밑줄이 전체에 다 쳐져 있고 안는 밑줄 쳐져 있고 플러스 굵은 글씨 요는 밑줄 쳐져 있고 이탈릭과 같이 표현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 뭐냐 그 나무 위키 여러분 본 적 있죠? 나무 위키 보면 거기 글자들 막 빼곡하게 나오고 어디는 취소선에 회색으로 적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글자들 중에 일부분만 약간 특색 있게 보여주거나 하고 싶을 때 이런 느낌의 태그들을 써서 얘의 내용물은 요거다. B 태그 같은 경우는 내용물을 굵은 글씨로 하는 게 목표다. 와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 위키에서 또 자주 나오는 게 이제 녹색으로 나무 위키에서는 보여주는 그 클릭하면 다른 문서가 튀어나오는 우리 보통 링크라고 부르는 친구 있죠? 그것도 역시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서에 여러분의 웹페이지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엔터키 좀 쳐주고 적당히 밑에다가 자, 지금 우리가 소문자 한 글자짜리 가장 간단한 태그들 위주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 요 글자들은 클릭하면 네이버로 넘어가게 만들고 싶다. 제가 네이버 뭐 협찬 받거나 PPL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원하는 뭐 우리 학교 홈페이지 하셔도 돼요. 아무튼 그런 느낌의 클릭하면 다음 문서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내 웹페이지에 추가하고 싶다라면 그때는 A라는 이름의 태그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 같은 느낌으로 내용물을 채워넣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동 느낌표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링크로서 여러분의 웹브라우저에 보이게 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가능은 해요. 근데 자, 이 링크를 우리가 화면에 띄운다라는 건 당연히 얘를 눌렀을 때 뭔가 그 사람이 예측할 수 있을 만한 그 다음 페이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A 태그 안에는 지금 그래서 얘를 눌렀을 때 다음에 뭐를 띄워줘야 되냐 우리 학교 홈페이지를 띄워줘야 되냐 네이버를 띄워줘야 되냐에 해당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전혀 적혀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걸 태그를 적을 때 적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용어를 조금만 더 확립을 할게요. 자, 이 전체가 하나의 A 태그고 현재 A 태그는 요 꺽쇠 A 꺽쇠 해가지고 여는 태그랑 내용물이랑 닫는 태그로 지금 구분돼서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 태그는 여는 태그랑 닫는 태그를 써서 요 안에 있는 글자들이 내용물이 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 이동 느낌표 링크를 눌렀을 때 어디로 갈 거냐를 정하는 건 요 여는 태그 있잖아요. A 태그 여는 태그 A 뒤에다가 띄어쓰기를 하신 다음에 저는 치사하지만 자동 완성을 쓸게요. href는 한 다음에 여러분이 큰 따옴표를 적고 그 안에 여러분이 직접 이동을 시키고 싶은 사용자가 눌렀을 때 그 다음에 띄우고 싶은 주소를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래요. 우리 학교 홈페이지로 갑시다.
같은 느낌으로 적어두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주 쓰고 있는 웹페이지들은 대충 https:// 한 다음에 여러분 맨날 쳤던 그 주소 쳐두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고 웹브라우저 돌아가서 새로 고침한 다음에 링크를 한번 눌러보세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하면 이동 링크 보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보라색으로 보이는 친구도 물론 있을 겁니다. 저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시면 이제 우리 학교 가장 처음 보여주는 게 서버 점검 안내고, 아무튼 우리 지금 요 인문대 꼭대기에서, 아니네? 잠깐만, 이거 어디서 찍은 거야? 어디쯤일까요, 여기가? 아무튼 되게 높은 데서, 학교 바깥에서 찍은 하루가 지나가는, 여러분 집에 갈 때쯤에 해가 다 질 거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뭔가 동영상스러운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런저런 다양한 글자들 및 그림들이 뭐 박스로 칠해놨다든가 이런 총알만한 그림 같은 게 옆에 붙어 있다든가 하는 식으로 차근차근 조목조목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아무튼 뒤로 가게 하면 다시 우리의 웹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보라색 됐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웹브라우저가 이 링크의 색깔을 어떻게 할 거냐 기본적으로 정할 때 이미 방문한 적 있는 페이지다 라면 보라색으로 해주도록 돼 있어서 그렇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저는 지금 이제 한양대 홈페이지 런처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일종의. 여러분은 클릭하면 이제 엄청 옛날에 90년대 말, 세기 말쯤에 이제 초등학교 같은 데서 웹 프로그래밍 수업을 한다라면 이런 A 태그 같은 걸 써서 야후 프로, 여러분 그 주니어 네이버 세대죠, 여러분은. 아무튼 그런 사이트로 넘어가도록 그런 웹 서비스를 제공받기 시작하도록 그렇게 링크 거는 거 실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시면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웹브라우저도 UBIA 해가지고 우리가 적어놓은 눈으로 봤을 때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의도 그대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것 역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영 잘 하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자, 사실은 지금은 그러지 않고 있어요. 자, 다시 볼게요. .html 파일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인사말 밑에 적당히 좀 아랫줄에다가 적당히 좀 간격을 띄고 링크를 지금 보여주고 싶었는데 우리의 멋진 웹브라우저는 그걸 개무시하고 바로 오른쪽 지금 자세히 보면 딸랑 띄어쓰기 하나만 해둔 채로 A 태그에 해당하는 A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물을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걸 여러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바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자, 여러분이 이건 저만 할게요. 안녕하지 않으세요? 안녕하지 뒤에다가 약간의 시적 여운을 남기고 싶어서 스페이스바를 엄청 많이 쳐놨어요. 그리고 저장하고 다시 F5를 눌러도 저 지금 F5 눌렀거든요.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녕하지랑 않으세요 사이에는 띄어쓰기가 단 한 번만 지금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HTML 표준을 준수하는 내용물을 작성을 할 때 글자들을 적을 때는 기본적으로 마치 이건 진짜 자바랑 비슷해요. 자바에서도 여러분 3 더하기 5 같은 거 적을 때 더하기랑 3, 5 사이에 띄어쓰기를 0번 해도 되고 1번 해도 되고 500번 해도 되죠. 거기다 막 엔터키 막 몇 번 쳐도 전혀 상관없죠. 그죠? 자, 자바 동네랑 비슷하게 자바도 일종의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HTML이라는 언어를 사용할 때도 이런 엔터라든가 띄어쓰기라든가 탭키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공백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여러분이 여러 번 적어놨다 하더라도 그걸 다 그냥 띄어쓰기 한 번으로 통치도록 현재 설계가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의 웹브라우저 역시나 HTML 요소들을 보여줄 때 우리가 직접 적지 않은 엔터키들을 중간중간 쳐가면서 그럭저럭 읽기 쉬운 형태로 이 HTML 요소들 사이의 포함 관계를 납득하기 쉬운 형태로 지금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엔터 쳐가면서 원래 .html 파일 내용물을 채워놨다 하더라도
새로 고침했을 때 출력 결과는 그대로 나올 거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냥 띄어쓰기 한 번 한 거로 간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기는 엔터 키를 쳐줬으면 좋겠네 와 같이 지정을 해둘 수가 있어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HTML 태그가 존재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꺽쇠하고 BR 하고 닫는 꺽쇠를 적으시면 돼요. 이거는 무시해주세요.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BR이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여러분 BR 태그를 적은 셈입니다. 그래서 이 BR 태그를 제가 엔터키를 쳤으면 하는 부분마다 스팸 하듯이 쳐주시고 엔터키를 치면 저는 지금 BR 태그를 총 3번을 적은 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A 태그가 나오도록 적은 셈입니다. 다음에 새로 고침하면 드디어 안녕하지 않으세요? 물음표하고 엔터를 3번을 치고 이동, 링크를 보여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물론 요 F12 눌렀을 때도 BR 해갖고 나오는 것 같아요. BR이 뭐의 약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자, 얘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 다른 애들은 U 열고 U 닫고 B 열고 B 닫고 I 열고 I 닫고 A 열고 A 닫고와 같은 느낌으로 쓰는데 이 BR 친구는 단순히 이 태그가 적혀있는 그 자리에 엔터키를 쳐줬으면 좋겠다와 같은 느낌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용물 뭐다, 엔터키의 내용물은 뭐다 그런 걸 특별히 지정할 필요가 없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는 태그, 닫는 태그 그 사이의 내용물과 같이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만 적으면 태그 하나를 다 적은 셈이 됩니다. 더 이상 부연할 게 없어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하나를 또 할 수 있죠. 그래요. 엔터키는 저렇게 칠 수 있다 칩시다. 그러면 띄어쓰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지금 여기다 띄어쓰기를 3번, 4번 적는다고 해서 진짜로 3번, 4번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방금 발견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뭔가 지금 산문을 적고 있는 거라서 운문을 적고 있는 거라서 시를 적고 있는 거라서 적절한 여백의 미를 남기고 싶습니다. 띄어쓰기를 진짜로 3번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러분은 조금 미안하지만 약간 복잡하게 생긴 특수문자를 엿다가 적어둘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적당한 자신의 메시지 적당한 자리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시고 자, Shift 7 하면 나오는 요 AND 있죠? 앰퍼샌드라고 부르는 기호를 적으시고 N, B, S, T까지 적고 세미콜론을 찍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가끔 웹서비스 어딘가에서 오류 나거나 할 때 본 적이 있었을 그런 표현일 겁니다. NBSP 적고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요 6글자 콤보를 한 번 적어 놓을 때마다 그 자리에다가 띄어쓰기를 한번 해줍니다. 띄어쓰기 3번을 안녕하지 뒤에 해줬으면 좋겠다 할 때 얘를 복붙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의 메모장은 아마 색깔을 안 입혀줄 건데 저거를 6글자를 여러분이 내용물 어딘가에 적어둘 때마다 저 자리에서 띄어쓰기를 해줄 겁니다. 내용물은 복잡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새로 고침하면 진짜로 안녕하지랑 안 사이에 하나, 둘, 셋에 해당하는 3번 띄어쓰기를 해주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저 앰퍼샌드 표현은 이 용도 외에도 다른 곳에도 쓰일 수가 있기는 한데 오늘은 일단 저 정도만 해두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또 뭐 해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6분 정도 남았는데 큰일 났는데 2개를 조금 더 해보고 넘어가려고 일단 계획하긴 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그래요. 나무위키 같이 텍스트 많이 나오는 곳이라 하더라도 맨 위에 보면 뭐 최근 변경 내역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그런 그림 같은 거 띄워주고 여러분이 누를 수 있는 그런 메뉴 같은 느낌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걸 조금 더 보편화해서 예를 들면 내가 아이디랑 비밀번호 다 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강타를 하는 버튼이 밑에 깔려 있거나 하죠.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분의 웹페이지에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 버튼을 보여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걸 위한 HTML 태그가 존재하고
그 친구 이름은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도 여는 태그랑 닫는 태그 이렇게 구성하고 내용물로서 여러분이 그 버튼에 뭘 보여줄 거냐? 버튼 한가운데 무슨 메시지를 보여줄 거냐를 지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저장하고 F5 눌러보세요. 그럼 웹브라우저가 예쁜 버튼 하나 여러분의 웹페이지에 추가해 줄 겁니다. 완전 개 누르고 싶게 생긴 완벽한 버튼을 하나를 보여줄 거예요. 물론 이제 BR을 적당히 섞지 않으면 막 오른쪽 끄트머리 귀퉁이 같은 데다 보여줄 거긴 한데 아무튼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보시면 누르시면 무려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 걸 보여줄 수가 있을 거예요. 역시나 방금 전 링크 했을 때랑 비슷하게 그래요. 내용물이 눌러주세요인 것까지는 알겠다고 하는데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지금 이 웹페이지 글자들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웹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눌러도 뭔가 뾰족하게 해줄 만한 게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완벽한 버튼 하나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봐요. 그라데이션까지 되고 등등입니다. 눌러주세요 돼요. 물론 여러분이 원한다면 눌러주세요와 같은 느낌으로 주만 굵은 글씨로 한다거나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나중에는 이제 이런 웹브라우저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저런 회색 되게 단조로운 버튼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 여러분이 미리 지정한 배경 색깔 같은 걸 써서 녹색 네모난 버튼으로 보여준다거나 네이버스럽게 보여주는 셈이 되겠죠? 와 같이 내용물을 커스터마이즈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웹브라우저 위에 보시면 탭들이 있잖아요. 탭 머리통 보시면 지금 파일 이름이 적혀 있죠. test.html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웹페이지의 제목은 이거다라고 지정할 수가 있어요. 나의 첫 웹페이지, 느낌표와 같이 지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지정하면 돼요? 역시나 웹브라우저한테 보내줄 글자들에 HTML 태그를 적어두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미 다 알고 있을 그 단어 타이틀이라는 친구를 써주시면 돼요. 네, 첫 웹페이지 느낌표와 같은 느낌으로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버튼 바로 뒤에 타이틀 요소를 보여주겠다와 같은 뜻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예상하기로는 이렇게 타이틀 태그를 적어놨다면 이 내용물은 웹브라우저 그 탭 목록에 해당하는 그 꼭대기에 이 내용물이 대신 보이게 될 겁니다. 이 글자들이. 저장해서 다시 한번 F4 눌러보시면 진짜로 타이틀 태그 내용물로서 적어둔 게 웹브라우저 꼭대기에 잘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엔간한 웹 서비스들은 요 위에다가 진짜 막 네이버.com 이런 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NAVER과 같은 요 페이지의 일종의 이미지를 잘 살리기 위한 그런 느낌인데요. 나무위키 같은 경우는 지금 뭐에 대한 문서를 보고 있냐? 표제어에 해당하는 그거를 보여주죠. 등등과 같이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즈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대충 나들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물을 섞어갖고 한꺼번에 진행하긴 했는데 자, 여러분이 지금 .html 파일에다가 뭐를 적어뒀냐에 따라서 웹브라우저가 그때그때 서로 다른 글자들을 서로 다른 형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안녕하지랑 안으세요 사이에 띄어쓰기를 3번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웹브라우저가 지금 받은 그 웹페이지 글자들 안에 NBSP 어쩌고저쩌고가 총 3번이 적혀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태그들 적어볼 수가 있었어요. 자, 방금 봤던 그 A,
B 같은 친구들을 HTML 태그라고 부릅니다. 어떤 태그는 여는 태그랑 닫는 태그 사이에 내용물과 같이 적을 수가 있고, 그냥 어떤 태그는 BR처럼 그냥 한 덩어리만 가지고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의 웹브라우저, 사용자의 웹브라우저는 이런 태그들을 읽고 미리 마련되어 있는 규칙에 따라서 사용자한테 이 웹페이지, 이 화면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하나의 웹페이지는 여러 HTML 엘리먼트들, 요소들의 조합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성되게 돼요. 웹브라우저의 메모리 위에는 저런 엘리먼트 인스턴스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HTML 태그를 웹페이지에다가 담아둔다면 웹브라우저는 그것들을 토대로 얘는 지금 요런 요소들로 내용물이 채워져 있구나 라고 납득을 하고 이렇게 입각해서 화면을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F12 눌러서 봤더니 우리 아직 직접 적어본 적 없는 HTML 요소라든가 헤드, 바디 요소라든가 등등도 다수 보였어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대충 개떡같이 적어놔도 똑똑한 웹브라우저가 찰떡같이 이게 표준에 그나마 근접한 적당한 구색을 갖춘 웹페이지가 되도록 요소들을 추가를 해서 화면에 띄워주고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설명을 생략했는데 A 태그 같은 경우는 여는 태그 A 바로 뒤에다가 그래서 이 링크 누르면 사용자가 클릭하면 어느 페이지를 보여줘야 되냐 href라는 속성을 지정을 하는 게 가능했어요. 영어로는 attribute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HTML 요소들에는 걔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여러 속성들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부여하는 방법은 그 요소에 대한 태그를 적을 때 여는 태그 뒤에다가 띄어쓰기 좀 하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BIU 써봤어요. 얘네들은 내용물, 글자들을 약간 다른 스타일로 보여주고 싶을 때 여러분 쓸 수 있는 태그들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는 태그랑 닫는 태그 써서 이 안에 있는 글자들만 굵은 글씨로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일단 우리 웹브라우저는 B 태그로 엮어두면 굵은 글씨로 등등등과 같이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분이 원한다면 B 태그로 엮어둔 애들은 예를 들면 녹색으로 예를 들면 글자 크기를 하나만큼 키워서와 같이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즈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런 커스터마이즈를 안 해놨다면 대다수의 웹브라우저들은 B는 마치 컨트롤 B 한 것처럼 볼드로와 같이 나름의 국룰 비슷한 느낌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납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문서 파일 편집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HTML 태그들을 붙여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 말고도 내용물 글자들을 약간 다른 스타일로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태그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쓰고 싶은 친구들은 쓸 수 있을 것이고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이 세 가지만 일단 납득하면 다른 애들은 대동소이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B 태그라든가 I 태그라든가 U 태그 특별히 속성을 지정을 하진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만 할게요.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안에 해당하는 걸 굵은 글씨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는 B 태그 여는 태그 뒤에다가 이건 저만 칠게요. 여러분 안 치셔도 됩니다. 저도 자동 완성으로 갈 거예요. 이 B라는 B 태그 어트리뷰트로 언클릭이라는 어트리뷰트를 지정을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그 큰 따옴표 안에다가 얼럿 경고라는 느낌의 뭔가를 적어놓고 이거 새로 고침하면 무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안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제 제가 지정한 메시지를 경고인 것처럼 이렇게 경고창으로 해서 확인을 눌러야지만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히든 커맨드 같은 느낌이죠. 를 여러분이 얼마든지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엔 이제 색깔 변경하거나 하는 거는 약간 다른 방식을 쓸 것 같기는 해요. 괜찮아요? 우리가 속성 A 태그에 밖에 지정 안 하긴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태그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다른 요소에 대해서도 속성을 지정을 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A 태그예요. 내용물 글자들을 일단은 정식 명칭은 하이퍼 텍스트입니다. 로 간주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친구예요. 그냥 링크라고 말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얘는 그래서 내용물 글자들, 여기 있는 글자들이 링크임, 밑줄 쳐줘야 됨과 같이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는 태그랑 닫는 태그를 쓰셔야 돼요. 우리 웹브라우저는 요 A 요소의 내용물을 파란색 내지는 보라색으로 밑줄을 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원한다면 얼마든지 녹색으로 바꿔서 나무위키스럽게 만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얘는 우리가 직접 속성을 지정을 해봤어요. href, 아마 h는 하이퍼링크의 줄임말 비슷한 것 같고 ref는 레퍼런스의 줄임말인 것 같아 보이죠? 아무튼 저렇게 속성을 지정해 주는 게 가능하고 거기다가 뭐 한양.ac.kr 네이버.com과 같이 이 링크를 눌렀을 때 구체적으로 다음에 어떤 웹페이지를 보여줘야 되냐를 여러분이 지정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R 태그 써봤어요. 자, 프로그래밍 동네는 보통 이래요. 그래서 띄어쓰기 여러 번 해도 중간에 엔터키를 서너 번 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사용자한테 약간 아래쪽, 3줄 정도 아래쪽에 그 다음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다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 BR 태그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줄바꿈을 하고 싶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태그를 적어주시면 되고 적혀있는 자리에다가 엔터키를 쳐준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띄어쓰기 몇 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필요하다라면 요 가끔 본 적이 있을 NBSP라는 친구를 앰퍼샌드에 세미콜론 해가지고 아마 나중엔 복붙해서 쓰시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간격을 좌우 간격을 조절하거나 하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자, 그 다음 버튼 해봤어요. 자, 여러분이 내용물 글자들이 적혀있는 예쁜 회색 버튼을 보여주고 싶을 때 이 버튼 태그를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글자들 중에 한 글자만 볼드로, 한 글자만 이탈릭으로와 같이 지정해서 넣어주는 것도 가능해요. 달리 말하면 버튼 요소의 내용물로 다른 요소 B, I, U, 심지어 A를 포함해서 다른 요소들을 집어넣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포함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는 이렇게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를 포함한다 하는 상황에서 그 포함당하는 요소를 포함하는 요소의 자식 요소, 차일드, 칠드런과 같은 느낌으로 부르는 편이에요. 얘는 대충 부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웹브라우저는 이 버튼 요소를 되게 예쁜 형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긴 한데 지금 여러분 웹페이지에 있는 버튼은 눌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복습이에요. 자,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무엇을 해야 할 거냐를 웹브라우저한테 알려주고 싶다면 이제 웹페이지를 설계하는, 디자인하는 우리 입장에선 무슨 작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뭘 하면 됩니까? 그죠? 이 버튼 태그의 속성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얘는 나중에 우리가 직접 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아무튼 일단 버튼은 버튼같이 생기게 만들어주는 게 일단 기본적인 목표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글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누르면 뭔가를 한다와 같이 속성을 지정해 주는 게 가능합니다. 요즘 HTML은 그래요. 그래서 엔간하면 여러분 뭐 네이버라든가 쓸 때 이렇게 생긴 버튼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죠? 녹색 버튼들 많이 봤겠죠? 와 같은 느낌으로 나중에는 조금 더 다른 느낌의 코드들을, 태그들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누가 봐도 버튼같이 생긴 형태의 버튼을 보여주고 싶을 때 간단하게 버튼 태그를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타이틀 태그를 써봤습니다. 여러분의 웹페이지 제목을 지정하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물을 지정해 줘야 되니까 닫는 태그, 여는 태그 해갖고 지정해 줘야 됩니다. 자, 얘는 다른 요소들이랑 사실은 살짝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내 첫 웹페이지 느낌표 3개라 적혀 있는데 여기서 웹에 해당하는 부분만 굵은 글씨로 보여주고 싶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선에서는 웹 부분만 B 태그를 써서 묶었으면 좋겠는데 아쉽지만 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웹페이지 제목을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 크기,
글자체 등등으로 표현하는 건, 커스터마이즈 하는 건 막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써왔던, 접속해 봤었던 모든 웹페이지들의 제목은 항상 맨 꼭대기에 동등한 느낌으로 나열되어 있는 걸 맨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림은 그때그때 다르기는 하지만 글자들은 항상 동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봤을 때 살짝 특이하게 생긴 친구예요. B 태그 내용물로 U 태그 얼마든지 넣을 수 있거든요. 다른 애들은 다 잘 되는데 얘만 조금 특이한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특이하냐는 조금 뒤에, 쉬는 시간 뒤에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정도까지 구경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썰을 풀어둔 셈이 돼요. 자, 여러분 기억나는 단어 뭐 있습니까? HTML 태그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죠? 태그가 뭐였습니까? 자, HTML 요소랑 HTML 태그랑 두 단어를 놓고 봤을 때 태그는 뭐에 가까운 건가요? 라기보다는 그래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HTML 태그는 여러분이 직접 적는 거예요. 웹서버 구성하는, 여러분만의 기말 과제 웹 서비스 구성하는 사람이 적는 글자들입니다. 그걸 이제 보낼 거예요, 웹브라우저한테. 그럼 웹브라우저가 그걸 받겠죠? 그 적혀 있는 글자들 내용, 그 안에 적혀 있는 HTML 태그들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위한 실질적인 뭔가들을 만들어가면서 웹페이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만드는 하나하나를 HTML 엘리먼트, 요소들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일종의 인스턴스 같은 느낌이죠. 비형식 인스턴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느끼셔도 크게 나쁘지 않은 느낌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렇게만 구분해 두시면 여러분 오늘 후반부 쉬는 시간 이후부터 진행하게 될 막 JSP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들을 그나마 조금 더 편하게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오늘은 일단 글자들 다루는 거 위주로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을 띄울 수 있고 얼마든지 띄울 수 있고 그 그림은 당연히 글자들이 아니죠. 근데 웹페이지는 글자들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림을 띄우고 싶다 라면 웹페이지 바깥에 어딘가에 있는 걸 가져와서 띄워야 됩니다. 그리고 딱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를 들면 유튜브 서버에 있는 내가 개인적으로 올린 동영상에 해당하는 프레임을 넣어주고 싶다거나 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웹페이지에다 적어둘 수 있는 HTML 태그가 이미 잘 마련되어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사용해보고 일단 오늘은 글자들 위주로만 살펴봤습니다. 웹페이지는 기본적으로 글자들이니까요. 그리고 대충 그지같이 적어놔도 웹브라우저가 적당히 우리가 직접 태그를 적어놨지 않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에 필요한 요소들을 지 마음대로 만들어가면서 웹페이지를 정상적으로 구성을 해보는 거 역시나 확인을 했었어요. 자, 이제 요 .html 파일을 열어둔 채로 이클립스를 한번 켜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한 거는 서버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이 컴퓨터의 C 드라이브에 저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 .html 파일이 이미 다운로드가 돼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걸 더블 클릭을 해서 같은 컴퓨터에 있는 웹브라우저에서 열어서 구경을 해본 셈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려는 웹 서비스는 당연히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사용자가 주소창에 엔터키를 쳐야지 서버에서 웹페이지를 글자들을 구성해서 응답으로서 내보내도록 그렇게 응답으로 받은 글자들을 토대로 이번 웹페이지 내용물을 웹브라우저가 보여주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걸 이제 실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첫 번째 건 가장 간단한 버전이니까 3분이면 끝날 겁니다. 여러분 이클립스 켜시고 7주차 예시 있죠? 그거를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때는 현재 시간 알려주는 웹 서비스가 담겨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방금 열심히 디자인한 내 첫 웹페이지를 서비스하는 서버가 되도록 살짝만 고쳐보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로그램 좀 잡아 열어보시면 여기 있었죠? 요 세 개 중에 맨 밑에 거가 주석이 풀려있나 지금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프로그램.java입니다. 그 다음에 simpleserver.java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때 우리가 듣기로는
요 handle이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내용물이 웹브라우저 등등 사용자가 요청을 할 때마다 실행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받았어요. 우리의 목표는 어떤 웹브라우저가 요청을 할 때마다 우리가 방금 디자인한 그 웹페이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보여주는 방법은 요번 요청에 대한 응답에 해당하는 글자들을 우리가 방금 열심히 .html 파일에다 적어놨던 그 글자들을 보내도록 지정을 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저 파일에 적혀있는 글자들 전체를 지금 이 핸들 메서드 정의 내용물 안에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복붙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Alt 탭해서 요 .html 있죠? 이거 전체 선택하고 복사를 하세요. Ctrl C에서 복사를 하시고 이클립스로 돌아오셔서 뭐 여기 저랑 다른 게 적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맨 뒤에 있는 자, 요 중간 정도 한 50줄 정도 보면 response는 해가지고 요번 요청에 대한 응답 글자들 웹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가 지금 적혀 있거든요. 덧셈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적혀 있는 리터럴 요 큰 따옴표 안에다가 그냥 다짜고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하시면 이클립스가 지가 알아서 적당히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html 파일에 적혀 있었던 내용을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덧셈식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15 서비스에 이어서 방금 봤던 안녕하지 않으세요와 같은 내용들까지 한꺼번에 응답으로서 제공하는 버전이 탄생을 한 겁니다. 를 한번 실행해 보세요. 실행하고 여기에 주소가 뜨죠. 저는 지금 핸드폰으로 붙잡고 있어서 주소가 이 모양인데 자꾸 엔터키 쳐보세요. 할 때 이제 내 C 드라이브가 아니라 저 주소창을 치고 엔터를 치면 방금 봤던 그 내용이 비록 엔터키를 안 치긴 했지만 원래 15 서비스 뒤에 아까랑 동등한 느낌으로 심지어 네이버도 갈 수 그래요. 우리 학교 홈페이지구나. 아무튼 링크도 잘 되고 버튼도 잘 되고 아까 제가 혼자서 했었던 요 안 누르면 경고 메시지 뜨는 것까지 아까 전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제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우리가 웹 서비스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은 웹 서버를 구축을 할 겁니다. 여러분의 웹 서버는 웹 브라우저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제공하냐? 글자들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무슨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는 여러분이 이번에는 무슨 글자들을 보낼 거냐를 결정하는 것과 동치가 된다 보면 돼요. 괜찮아요? 우리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목표들 다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른쪽을 리턴해야 되냐 왼쪽을 리턴해야 되냐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번에는 로그인 성공 메시지를 보낼 거냐 실패 메시지를 보낼 거냐라든가 등등을 여러분이 순차분기 반복으로 구성해서 아무튼 적절한 스트링 형식 값을 세팅을 해둔 채로 메서드 정의 내용을 실행을 끝내면 그게 결과론적으로 웹브라우저한테 다시 돌아가서 그 친구가 그 스트링 값 글자들 안에 적혀있는 HTML 태그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적절한 HTML 요소들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화면에 웹페이지를 보여주게 된다 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웹 서비스의 데이터 측면에서의 진행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구경했다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웹 서버 구성할 준비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복붙을 멋지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웹페이지라고 말하긴 했지만 우리의 서버에는 지금 .html 파일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건 살짝 구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웹페이지들을 뭐 대문 페이지, 로그인 페이지 이런 걸 제공할 거긴 한데 걔네들 하나가 각각의 파일이라든가 어딘가에 저장돼 있다라든가 하는 개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파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웹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아무튼 에지든 크롬이든 그 프로그램 바깥에서 글자들을 가져오는 건 맞아요.
따라서 우리 7주차 할 때 살짝 얘기했던 프로그래머 관점에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의 파일 이야기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이게 C 드라이브에서 가져온 거냐, 아니면 우리의 심플 서버에서 가져온 거냐, 아니면 네이버에서 가져온 거냐는 기본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다만 아무튼 어디서 가져오든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글자들이고 그 안에는 HTML 태그들이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상태로 웹페이지 요소들을 만들어서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웹 서버를 구성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html 파일을 미리 작성을 해둘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이미 우리가 써본 적 있는 덧셈식이라든가 등등을 써서 이번에 저 친구한테 보내줄 메시지, 보내줄 글자들을 새로 지정해서 담아주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걸 납득해 둔다면 오늘부터 진행할 본격적인 웹 서비스 프로젝트를 쉬는 시간에 거친 다음에 원만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는 지금 설명 슬라이드는 별로 없고 간단하게 견학 정도만 하고 그 중간에 이제 우리 반 학기 동안 쓸 서버를 새로 만들 겁니다. 그 부분만 빼면 간단한 견학 수준으로만 들고 갈 예정이니까 뭐 일단 쉬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할게요. 몇 분 쉴래요? 지금 35분입니다. 그래요. 15분을 쉽시다. 그러면 50분에 재개를 할게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